그럼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련 1동, 가련 2동의 양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은평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행정으로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은평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대변하여 은평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문제 제기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단순히 국제청년 포럼, EV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포럼은 특정 방송사, 제가 편의상 A방송사라고 부르겠습니다. A방송사와 은평구청 간의 종속적 업무 관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2023년 7월 은평구청은 A방송사와 미디어 콘텐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과정을 보면 은평구는 많은 것을 내주었지만 정작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국제청년 포럼에 이르기까지 2년간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은평구는 이해되지 않는 행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 협약 다음 달인 23년 8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A방송사의 서울혁신파크 개발 용역에 포함된 XR 스튜디오 구상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 스튜디오를 구상을 포함하여 세금 6억 원 상당의 서울혁신파크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국장은 A방송사와 협약을 맺었으니 그 내용을 용역에 넣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온전히 은평구의 세금 6억 원으로 해당 사업 용역은 진행되었고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A방송사 사업 공간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포함한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은평구청 예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일방적인 업무 협약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은평구청의 보건의료 사업까지 확대되었는데요. 2024년 보건소는 치매 예방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전문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긴급으로 공고하며 입찰 자격을 비디오물 제작업체로 제한했고 A방송사가 단독 입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산 집행 과정도 역시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관 공통경비를 끌어다 쓰며 총 2억 4,500만 원이라는 세금이 증액 처리되어 집행됐습니다. 2025년 올해는 어떨까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찰 자격만 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 수탁 업체는 A방송사의 자회사가 이름만 바꿔 위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치매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특정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이 그 구도를 짜왔고 은평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특정 기업의 이익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었고 결국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결과 전액 삭감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 사업에 이어 은평구청은 포럼 사업까지 A방송사에 위탁하며 은평구의 공유재산, 건물, 예산,
행정 인력까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은평의 고유 문화 사업이었던 진관포럼은 업무 협약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작년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제어가를 위한 방송 심의에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환경, 사회, 투명 경영, 즉 ESG 평가를 신규로 적용한다고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서 방송사의 제어가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표 이후에 A방송사의 9월 이사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수한 언론들이 투명 경영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부 항목에 맞춰서 점점 더 ESG 친화적인 방송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리스트라는 UN 지속기구 발전기구와 협업해서 내년에는 포럼도 같이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님? 은평구청이 국제청년 포럼을 계획하기, 발표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방송사가 ESG 경영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한 사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가 있던 직후 마치 방송사의 필요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2024년 9월 13일 은평구청은 진관 포럼에 대한 구청장 공약을 변경합니다. 은평구청은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이유로 사업 추진 계획을 조정하고 우리 구가 포럼의 부대 행사 추진 및 테스트 배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결국 은평구청이 은평의 고유문화 사업을 포기하고 스스로 실험 무대를 자처한 겁니다. 이로 인해 진관포럼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특정 방송사의 ESG 평가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사실상 변질됐습니다. 은평구는 국제청년포럼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지원기관 그리고 시험 무대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면 이후 은평구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세금 지출의 흐름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은평구청의 무책임한 예산 집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2023년 진관포럼 예산은 추경까지 편성해 1억 원을 추가했고 했으나 구청은 해당 사업을 1년 넘게 방치하며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스스로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1년 이상 묵혀놓았던 은평구의 기존 2억 5천만 원의 쌈짓돈 예산에 더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중앙정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0억이라는 거액의 교부보험이 내려와 국제청년 포럼 사업을 추진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은평구청은 왜 이 예산을 1년 넘게 방치했으며 이 사업에 20억 중앙 예산이 갑자기 추진된 배경과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국회의 예산안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 추경예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국회의원이 20억 상당의 청년 포럼 예산을 보고 문체부 차관님, 그러니까 국제청년 포럼 주간 방송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문체부 차관이 답변합니다. 문체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정 방송사를 전제로 하기는 어렵고요. 말끝을 흐립니다. 추가로 국회 예산 심의 내용을 보면 에이펙 부대 행사로 유엔 산하기구와 특정 방송사가 국제 포럼을 기획하는데 문체부가 구체적인 방송사를 언급하기 꺼려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추경 예산을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구비 2억 5천만 원과 중앙정부 예산 20억을 포함하여 무려 22억에 이르는 세금이 방송 협찬 방식으로 A방송사의 국제청년포럼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은평구청은 세계 속의 은평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을 보면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4월에 시작한 이 사업에 해외 청년들의 참여에는 수억 원을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은평구 관내 청년의 모집은
행사가 임박한 9월에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은평 청년은 단 한 명도 이 포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은평구청의 내부 자료에는 국제청년포럼 설계 초기 단계의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외부 자료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 방송사의 이사의 속기록과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은평구청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은평 청년을 위한 포럼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의 필요와 정책 흐름에 맞춰 행정, 예산,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은평의 청년들은 배제된 채 은평구청은 테스트베드라는 시험 무대와 비용 전달자로 전락했습니다. 매년 수억 원이 치매 예방이라는 사업의 이름으로 또 국제청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방송사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은평구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 같은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은평구가 얻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기열 의원님이 FE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기열 의원님께서 이 FE 할 때 한 번이라도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장에 오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것들 아시고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포럼이 진간 포럼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주신 지금 말씀이 은평구가 마치 어느 방송사에 어떻게 보면 그 방송사를 하기 위해서 방송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와주는 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E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현황을 보시고 정말 이게 잘했다 저는 평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는 2021년도 진간포럼부터 시작되었죠. 진간포럼은 한복, 한식, 한글 등을 통해 지역과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은평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세계 속의 한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한문화에 국한되어 확장성이 제한된 진간포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UN 사회개발연구소와 MBC와 협약을 체결해서 국제 포럼으로서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국제 포럼인 FE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저희가 FE를 추진하게 된 포럼의 배경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실업, 저출생, 고물가,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고 소위 집, 연애, 결혼, 출산, 취업을 포기한 오표 세대라고 칭하는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몫을 대변할 만한 기구나 무대는 없고 세계 흐름도 자국 우선주의와 미래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 속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인은 이런 현실 속에서 미래 세대의 청년 목소리를 더 넓고 더 높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사의 강연 위주의 기존 포럼이 아닌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포럼,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G20 청년회의와 같은 중요 무대를 통해 현실적 정책이 이루어지는 포럼을 만들자는 목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부인은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고 구체화하기 위해 문체부, UN, MBC,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청년활동가, 조직위원 등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기획되고 준비되고 탄생되었습니다. 올해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161개국에서 27,000여 명의 청년들이 도시와 대륙을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이프의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 갈등 해소와 협력 증진, 기술 혁신과 윤리적 고려, 환경 지속 가능성, 사회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 등에 관한 6가지 주제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온라인 투표로 1차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5개 대륙, 6개 도시에서 125개국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평구에서 시작된 그린 모아모아, 아이맘 택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례로 들어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토론하였고요. 300여 명의 청년들은 은평에 대해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느끼고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컨퍼런스를 통해 접한 은평구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 이태리 국적의 한 참가자는 은평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며 파이널 컨퍼런스 개최 일주일 전 먼저 은평을 방문해서 그 경험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고,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21명의 청년들은 일정이 끝난 후에도 한국의 문화를 즐기다 돌아갔습니다. 6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 지역별 컨퍼런스에 토론과 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된 93개국의 150명의 청년들은 마침내 파이널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은평구의 습석국장에서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개최된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제 의장님께서는 직접 오셨고요. 편지, 영상, 축사를 통해 K-이니셔티브와 지방 외교의 분야에서 이프의 혁신적인 모델을 지지하였고, 청년조직위원회 대표인 유연석 배우와 K-웹툰의 세계화를 이끄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장윤중 대표, BTS로 유명한 하이브 이재상 대표의 기조연설이 MBC 생방송으로 30분간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틀간 개최된 파이널 컨퍼런스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원 국회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자 지방시대 위원장, 알프레도 빌라론카 임팩트 허브 공동 창립자, 미세르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가스히사 사사키 일본 후쿠이현 사바이의 시장, 유단 중국 사우싱시 상유구 구청장 등 국내외 19명의 연사와 청년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K컬처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결을 맞추어 경복궁에서 개최된 UNI 콘서트에서는 이프이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함은 물론이고 K-팝, 국악,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국내외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이때 우리 홍보대사 아이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UNI 콘서트는 11월 21일
5시 MBC 녹화방송으로 방송되어 20만 명이 시청을 하였습니다. 파이널 컨퍼런스의 대미를 장식한 증관사 폐막식에서는 내비게이터로 선발된 청년 6명이 모든 여정의 결과물이 집약된 은평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평선언문에는 각국 정부가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세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위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끝나고 나서죠.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그 내용과 형식이 자세히 소개되었고 은평선언문의 내용이 연계되어 논의되는 등 이 부위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도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디스코드 채널의 이 부위 참가자 모임방에서 폐막식 부대 행사로 진행된 명상과 발효 공양의 여운을 나누고 있으며 은평선언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 세계 청년들이 제안하는 글로벌 전환을 위한 권고안을 국제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는 미래투자산업으로 문화관광 컨벤션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죠. 다보스 포럼은 1971년도 유럽 경영 심포지움으로 시작하여 1987년도 세계 경제 포럼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최되고 있습니다. 결과 인구 10만의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는 2023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생한 경제 순이익이 8천만 유로, 약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증관사도 다보스와 같은 실증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증관사가 지닌 자연,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가 주목하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죠. 제가 1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사찰이 되도록 하자 노력하고 했었고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죠. 편백나무 숲은 제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서 지금은 걷고 싶은 우리 곳이 되었고 우리 단풍의 아름다운 길로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도 건립도 마찬가지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매립이 안 됩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광역자원순환센터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만 택시 모아모아 사업도 다 마찬가지죠. 일동일대학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는 123개국에서 3,576편의 최다 작품을 출품하여 은평구 안의 세계를 담았고 2021년도 이호철 문학상을 수상한 애니 에르벤페크는 2024년도에 부커상을 수상하며 이호철 문학상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프의 연사들이 주체가 되는 다른 포럼과는 다르게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청년의 세계, 지역과 국제 의제를 연결하는 데 전에 없던 플랫폼입니다. 지금 유엔에서도 이런 플랫폼이 없다고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프의 주체 주관 기관으로서 유엔과 함께하는 공간이 통일로 1050 은평에 위치한다는 점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더 나아가 은평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2028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테이블에서 이프유의 은평선언문이 논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프유는 은평구에서 집행한 예산은 총 22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 콘서트 비용으로 집행된 20억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된 국비이고 구비는 2억 5천만 원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구비 2억 5천만으로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메이저 방송사의 생방송과 녹화방송, UN 인터넷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각종 SNS 은평구를 방문한 청년들이 인터넷 서칭, 이 모든 홍보 효과가 이 사업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이프의 성과로 기초자치단체인 은평구가
세계와 만나는 통로 역할을 맡아 은평 구민의 관심과 영역을 보다 확장시켰다는 점, 전 세계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실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구축했다는 점, 청년의 의견이 글로벌 무대로 연계되었다는 점 등 이프의 놀라운 사업 성과입니다. 올해는 오리엔테이션과 폐막식을 은평구에서 개최하였지만 향후 은평에 한국문학관, 예술인마을, 증권박물관, 플라이크 은평과 같은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하면 이러한 문화사업의 집합제로서 이프이는 그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아쉬웠던 점이 없던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청년이라 은평구 청년이 부족했다는 점이겠죠. 지난 9월 4일부터 은평구 소식지, 은평구 블로그, 청년 인스타그램, 한양대 소식지, 대학 청년 인스타그램, 온통 청년, 은평구 청년 소식, 은평 장학재단 해외연수 1, 2 장학생 각종 보도자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홍보 기간이 짧았다는 점, 청년의 자발적 의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대한민국 지역별 토론과 파이널 컨퍼런스 참여에만 6박 7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 문제로 은평구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은평 장학재단 해외연수 장학생, 또 10주년을 맞이하는 은평 청년 네트워크, 관내 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은평 청년의 참여를 확대할 이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도 마지막 한국 청년과 또 마지막 컨퍼런스에 제가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도 세계 청년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청년들은 끝나고 나서 투표하는 시간 동안 본인들은 각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토론 문화가 중요한지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우리 청년에게 또 학생에게 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열심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프를 추진하면서 저는 매우 건강한 토론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토론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도 세계 청년들과 어울리기 위해 생활 속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 시발점이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은평구 의회에서도 청년 정책 토론 한마당을 통해 미래 세대의 토론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의회 토론회를 통해 발굴되고 성장한 은평구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프의 주역이 될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이 여러 가지 사항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구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을 지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18년 동안 연석률이, 자원봉사자 등록 27%,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2년째 1등을 서울시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를 비롯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평 구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청장을 하고 있지만, 은평구를 위한 미래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정말 잘 사는 은평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프이도 그런 맥락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고향사랑제 기부제 주민들과 그분들 모시면서 감사 인사장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울컥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은평 구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과연 내가 복지 제도를 두고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구청장으로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를 준비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이나 고립형 은둔형 청년에게 은평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혼자 힘으로 한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올해 UN, MBC,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등 협력기관이 같이 함께했고, 외교 분야에서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주민 의원님, 김우영 의원님, 미영배 의원님, 신선배 의원님, 환경 분야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문화 분야에서는 허미 유산청장, 인권 분야에서는 고려대 서창록 교수, 국제교류 분야의 경희대 손혁상 교수 등 은평구의 서종현, 정지수 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조직위원들이 뜻을 모아주셨고,
성공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서정현이나 정지수 청년을 여기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조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위는 은평구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나 연신내 역세권, 수색 역세권 개발과 같은 인프라 사업과 함께 은평이라는 공간을 채우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되어서 세계인이 은평으로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은평구의 청년들이 세계 청년들과 토론하며 사고를 확장하고 함께 연대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사업만 본다면 분명 미흡한 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의 부분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세계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은평구가 그 무대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평가해 주시고 은평구 의회도 지방외교의 파트너가 되어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평구에 서울에 온 그 청년들은 이제는 그 나라에서 아마 조금만 지나면 각각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다 있을 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왔던 청년들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은평의 미래를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은평, 또 28년도에 저는 APEC에서의 G20에서의 은평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길 기대하고 또 은평의 청년들을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답변자가 좌측 발언대에 선 후에 질문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양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양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의 답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성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충 질문은 저와 조금 결이 다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사실 이제 재선을 하시고 나시면서 8년 동안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행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모아모아라든지 아니면 진간사라든지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또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2년된 이 관련된 예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부정질문을 신청하게 된 거고요.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은 결국에 예산과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거를 공감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청장님께서는 은평구를 대변하는 역할이십니다. 은평구 예산과 은평구의 사업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평구는 재정자도가 25개국 자치구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정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IFE 사업으로 책정된 이 예산들 22억 그리고 구비로 책정이 됐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주도권을 갖고서 계속 이끌어 나간다면 국회나 교부금 등은 사실 저희의 컨트롤 영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결국에 은평구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예산 등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IFE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보충 질문이면 1답이지 않습니까? 저기 발언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좀 답변을 듣는.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 구조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는 복지비는 복지비대로 은평구 같은 경우에 복지비가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는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만 계속 투자할 수 없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하위에 은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은평구가 더 많은 미래를 보고 더 앞서가는 미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 은평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고 사무국이 은평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하는 어떤 방송국이 될지 모르겠고 어떤 곳이 될지는 어떤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리나 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하고 카카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BTS의 그 어디죠? 하이브 이런 데서도 왜 왔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고 했기 때문에 와서 본인들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EV가 그렇게 그냥 은평에 한정돼서 머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미래 속에 우리는 투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억 2,5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감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2회째 진감 포럼을 하려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껴서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지비에 모든 걸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또 은평 구민들께 항상 재정 자립도 꼴찌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기열 의원님 잠시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를 좀 먼저 좀 지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예. 답변자가 발언 때 총장님께서 자리한 뒤에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리하신 후에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번 슬라이드 켜주세요. 28번입니다. 28번 슬라이드 켜주세요. 자, 청장님께서 포럼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처음에 기획될 때부터 예산이 내려올 당시 콘서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20억이 그건 같죠. 콘서트로에 쓰여진 금액입니다. 그건. 좀 답변을 하고서 좀 발언을 이어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해주시면 더 원만하게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문체부 예결 소위 의원들이 이거를 에이펙 부대 행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최초에 40억 국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삭감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걸 국비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을 통해서 에이펙 부대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0억 교부금이 사실 은평구로 내려온 것도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지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는 문제 제기를 떠나서 올해 예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중앙 교부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이란 말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건 2025년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재부 해당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국회 예산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저는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이 외교부에서 이번에는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물론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죠. 예결위에서 통과를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준비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따 국장이 자세하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무국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자료가 조금 그 부분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답변을 좀 그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준비한 것들이 저희가 있고요. 또 저희도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게 태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그게 마지막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EV에 대해서 그 계속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사항도 아셨고, 심지어 은평구에 주도하는 사업인데 외교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지금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추경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실 추경 예산 기준, 저희 지방의회긴 하지만 추경 예산의 기본은 긴급성, 불가피성, 그리고 시급 민생건입니다. 이 국제 포럼은 에이펙 부대 행사라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게 아니라 어떤 기조로 이거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으셔야지 은평 구민들이 이게 우리 복지 예산, 우리들에게 돌아올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왜냐면은 한정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없이 힘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제 확정되는, 어제도 우리도 구 예산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임위 예산까지 다 올라갔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확실하게 이제 나와지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대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금 되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복지비로 저희가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복지비는 다 매칭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쓰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도 더 그 부분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했다면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국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기획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는 그 행사, 그 EV를 치러내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시간들도 굉장히 촉박했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저희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비 예산 부분이 우리가 그게 국비가 끝나고 확인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국비는 우리가 보통 3, 4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끝나지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 EV가 끝난 게 우리가 11월에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더 혼란스럽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고요. 네. 은평구 EV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멈춰주세요. 시간. 네, 시트 27번 틀어주십시오. 요거 사항만 우리 청장님께 답변 주시고 나머지는 국장님께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사항은 그 해외 청년에게는 수억 원을 쓰면서 정작 은평 청년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뼈가 아픕니다.
은평 구민의 세금으로 은평 청년이 배제된 국제 행사가 맞습니까? 저는 아까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국제 행사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토론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6월 달부터 토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토론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나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시민단체든 그렇게 단체 활동하는 청년들 이런 쪽에도 다 연결을 했지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연사를 초청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고, 또 우리가 이번 포럼 자체가 연사를 초청을 했지만 연사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본인들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서 은평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저는 오히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도 안타깝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 청년들이 이 세계적인 청년들이 우리 은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은평을 홍보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비용을, 우리가 홍보비를 보통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은평의 청년들에게는, 저는 나름대로 지금 청년들에게 청년의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청년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10월 30일 날 기획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은평구 청년들에게 홍보한 시기가 공식적으로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행사가 임박해서 진행이 된 거죠. 저는 의아한 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해외 청년들의 모집은 6월 6일 날 진행을 했어요. 컨퍼런스가. 저희가 예산 구비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면서요.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 느끼시는 게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세계 청년들의 의견 수렴에는 구비 2억 5,3천만 원과 그리고 은평구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그러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은평구 청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행정을 안 보여주시냐. 왜냐하면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은평 구민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4일 날 홍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사유를 언급하셔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국제청년 포럼이 3, 40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은평 청년 없는 국제청년 포럼이 됐다라는 게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게 은평의 청년이 물론 그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평의 청년들이 그런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찍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포럼도 이런 포럼이 유엔에서도 없었던 포럼입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지금 해나가면서 하나하나를 이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륙별로 토론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은평의 청년이 아니라 이 청년 포럼을 대행했던 기관 같은 게 청년들은 보통 25에서 30살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 청년들의 150명, 300명을 이끌면서 자기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 자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 얘기하죠. 그렇듯이 이런 우리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했고, 우리 청년들이 그 세계 청년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단지 의원님 말씀처럼 은평구의 청년이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앞으로도 더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도 토론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느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의원님께서는 유학도 다녀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어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가 될 수 있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직은 준비 안 된 청년들, 또 물론 많은 청년들이 기회가 빨리 6월 달부터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 될지 그때그때도 하기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많은 기관에, 또 우리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홍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 청년들이 들어오지를 못했고, 또 은평구의 그 조직위원회에 들어온 두 청년이 그런 목소리를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첫 회 하면서 이 정도의 큰 행사를 치러내면서 많은 힘이 들었고 많이 우리들도 그 단계 예산할 때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 물론 이번에 저희도 지금 예산이 그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방법들을 찾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논의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완벽하게 된지는 우리한테 내려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은평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은평구가 이제는 우리가 베드타운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꽁지인 은평구를 만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을 써가면서 은평구의 사람들이 오게 하고 개발을 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앞으로의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장이 좀 더 답변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은 의원님께서 이제 EFE에 대해서 이제 그냥 EFE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셔서 네, 국제청년 포럼. 네. 예, 다른 거는 제가 뭐 생각을 네. 못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우리가 앞으로 이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실상.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우리가 이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미래의 은평구에 반영될 수 있을지, 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포럼은 있어서 정말 대단한 포럼이다, 본인들이 극장하고 했듯이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은평구는 저는 다보스 포럼 같은 포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보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50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1,100억의 하루에 1년에 그 다보스 포럼을 함으로 해서 1,100억의 예산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듯이 은평구도 은평의 미래를 저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는 저도 줄이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신 답변은 은평 구민의 입장, 예산과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나 혹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 경제 포럼이라고 또 경기도에서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조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은평구와는 가용 예산 범위 자체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것과 은평 구민들이 느끼는 이 포럼을 주최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고, 또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이 절대치로 느끼는 그 예산 부분의 상대적인 비율을 감안하다 보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예산,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에서 포럼을 한다는 거는, 물론 광역 체계에서 포럼을 하는 거는 급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광역 체계를 넘어서는 그런 포럼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평구에서는 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분명하게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고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2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입찰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했던 것보다 사실 생각보다 발언을 못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시간에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제가 국민들께 설명드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보충 질문을 통해서 입찰 자격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되는 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한두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 행정 전반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업무 협약 이후에 행정의 흐름, 특정 기관에 편향된 예산 집행, 공정 경쟁의 원칙의 훼손, 은평 청년이 배제된 국제 행사, 이 모든 과정은 은평구의 행정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평구 행정이 구민의 신뢰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원의 책무에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은평의 미래가 올바르게 설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교육문화국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님 없으세요? 답변할 내용 없으세요?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양결 의원님 답변할 내용이 있다는데 지금 발언 기회를 줘도 예 보충 질문요. 일단은 양결 의원님의 그러니까 보충 질문 또 누가 어떤 내용 보충 질문 또 하시고 일단 나오셔서 그러면 국민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그럼 답변을 일단 주십시오. 그게 회의 규칙상 예. 네 일단 국장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보충 질문 받으시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그러니까 양기열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그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기열 위원님께서 혹시 방심이 ESG 항목 신규 적용을 위해서 아마 MBC가 협력자가 아니라 좀 미뤄진 거 아니냐라는 그 주민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감포럼은 2021년 11월부터 저희가 제1회 진감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고 저희가 MBC하고 연세대하고 2023년 9월 14일 날 그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은평문화포럼 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력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그다음에 방심위 회의는 2024년 9월 11일입니다. 저희가 진감포럼 확장 계획을 세운 거는 2024년 2월 27일 날 미래 세대를 위한 10년 진감포럼 기본계획을 국제포럼 명칭 변경과 함께 연도별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때 2024년 2월 27일 날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심 회의와는 상관없이 우리 EV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실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국비로 20억을 편성해서 교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을 통해서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 EV 개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2024년도 11월에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에 청년 지방 민생 외교팀이라는 팀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이 EV와 성격이 너무 맞기 때문에 저희 조직위원이신 윤영배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외통위원분들, 교육위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은 외교부 사업에 적합하다. 특히 청년 지방 민생 외교팀과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결에서 3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교부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집행 가능성,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문제가 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직위원회 위원회 법인화를 통해서 현재 외교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토록 추경이라도 확보토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기열 의원님, 김의경 부총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기 의원님이요. 네, 그럼 신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신봉기 의원입니다. 답변자는 일단 청장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장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은평의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공동주관으로서 은평구가 참여한 사실도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국민들께서 이 질문을 듣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너무 격한된 분위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우리 은평구청장님께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가 생리적 욕구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본인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 기반, 그리고 자아 존중, 자아 실현의 이 단계로 갑니다. 자, 이 논리를 은평구에 적용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 단계, 생리적 단계를 좀 벗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체적 재정 자립도를 자꾸 아까 언급하냐고 얘기하셨는데, 자체적 재정 자립도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은평구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놓고 보면 생리적 욕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는 각 단체별 장을 두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 소재하에 그 구역별로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기초단체장으로서 일단은 제일 우선시 되는 거는 다른 구가 아닌 은평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장님의 기관장명이 은평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를 놓고 볼 때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은평구가 우선시 되지 않고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선제적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왜 은평구가 전제되지 않았나요? 은평구는 지금 세계 청년들이 그 300명의 청년들은 은평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토의했습니다. 그게 왜 은평에 전제되지 않았나요? 꼭 은평의 청년들이 참여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평에 믿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은평은 생리적 욕구를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비가 그 재정 자리가 낮다고 해서 계속 우리는 은평 구민들은 낮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아까 진관사라던가 제가 이게 편백나무 숲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힘들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우리가 은평에 사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포럼들은 정말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고, 야, 이프이가 은평에서 열린대, 은평에 주도적으로 했대, 이프이의 사무국이 은평에 있대, 이런 말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은평이 이번에 그 2억 2천을 저희가 투자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청년들이 우리 은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심 갖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베드타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곳도, 그럼 계속해서 은평 구민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은평의 미래는
분명하게 그 K 컨텐츠, K 문화가 우리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듯이 은평구는 그런 곳에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문화를 은평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산이 좋고 경제적인 산이 좋고, 산이 6개나 있고 천이 6개나 있고 구민들이 있고 또 문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은평구는 그런 미래의 비전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계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청장님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 논의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청장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은평구는 지금 생리적 욕구, 먹고 살기가 더 힘든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안정적 욕구를 건넜던 사회적 욕구와 자아존중 욕구까지도 지금 구청장님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 단계도 꿈을 꾸면서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복지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복지가 완충되는 것 자체가 생리적 욕구와 안정적 욕구를 만족하는 수준에 이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본의는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네. 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내용과 같이 은평구가 실질적으로 과거 몇 해 전입니다. 수십 년 전이 아닌, 자, 은평구청의 공무원 월급의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은평구청이 소유한 뒤에 남도 학습관 유조 이 부지까지 판매하면서까지 재정적 위기도 겪었던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면면, 그리고 이런 예산의 편성에 앞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은평구의 노령층 그리고 학생들의 기회를 줄여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의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예산을 저희가 줄인 게 있습니까? 복지비에서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복지는 우리 4년 동안 해서 우리가 요번에도 사관왕을 했습니다. 장관상부터 시작해서 안 받은 상이 없어요. 복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발 시설이 550곳이지만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것이 없고, 복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은 다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복지를 안 하거나 또 무엇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소상공인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챙겨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2억 2,500을 우리가 2억 2천 가지고 2억 2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 돈을 세계적으로 우리 미래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거기에 복지를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책을 못했습니까? 은평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복지비라든가 그런 거에 돈을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비를 못해서 거기서 뺏어 쓴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가포럼의 그 비용을 아껴서 그 다음 해에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한 겁니다. 예, 예산의 시간 한계상 예산의 세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엎지 못하지만 실질적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직접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이 포럼과 관련해서 체계적 준비를 해오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은평구가 앞으로 향후 이 국제적 회의나 포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동안에 축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V 관련된 질문이십니까? EV 그러니까 일괄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그 EV를 말씀드리면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신봉규 의원님. 예.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속 경청하고 있는데요. 이 동료 의원님께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부정 질문은 유튜브나 생방송이나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질문자인 주제에 맞춰서 보충 질문, 본 질문자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다 맞죠.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거 다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아니면 좀
보시는 분이 좀 편안하시게 이렇게 좀 발언을 좀 질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점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프에 대한 뭐 가치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가름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프에 대한 성과는 일단은 그 유례 없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은평구가 해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가장 수확은 이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 유엔하고 언론사하고 대학하고 민간 기업하고 이 협력책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 기획이라는 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기획을 했다는 게 가장 성과고요. 이제는 유지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외교부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 과제도 지금 외교부에서 민생 외교, 지방 외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한다면 그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획에서 이제 유지비만 확보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양계열 의원님께서 뭐 질문 못 하신 사례 중에 저희가 이게 긴급 입찰 공고로 나왔습니다. 긴급 입찰 공고 사유가 뭐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뭐 전 세계 4대 주요 도시 국가에서 입찰 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족한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부대 행사 시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 하셨어요. 이렇게 기획을 잘 준비하시고 하셨다면은 이렇게 이런 일정들을 국제적 행사를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단 한 번에 국제적 행사를 유치한 기회가 없는 은평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국제 행사다 보니까 5개 대륙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에이펙하고 저희가 연계도 지금 진행 중이었었고, 그러니까 일정이 되게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긴급 공고를 낸. 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를 준비를 진강 포럼을 넘겨서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급하게 이렇게 진행될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이게 6개 대륙 93개국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면 6개 대륙 뭐 4개 대륙으로 행사를 전환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대륙까지 포함을 해서 6개 대륙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징계하셨길래 입찰 공고가 났나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와 동시에 뭐 계약은 하셨어요. 근데 가격 제한서에 보면 협상을 보통 준비를 하시는데 협상 과정에서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을 보면은 시담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 여기 담당 업체에서는 가격 제한 설명과 같이 협상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 조정안이 당초 내용 및 금액 조정 없이 바로 전체 금액으로 편성된 금액으로 하셨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뭐 협상이나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긴급 입찰을 통해서 단 며칠간의 입찰 공고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런 큰 국제 행사를 기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몇몇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나요? 그 단독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입찰을요? 예. 예. 그 회사가 어디 회사죠? 디베이트 코리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 사전에 업무적 협약이나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고요. 아마 이게 국제 회의 기획업이라는 그 아마 좀 생소한 분야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제적 행사를 주관하는 다양한 대행사와 다양한 기획사가 존재한다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 개의 업체, 기존에 그렇게 오래도록 준비해 오신 기획적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찰로 들어오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저희가 핑계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첫 국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기획을 하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는 기간을 좀 맞췄겠지만
다양한 그 협력사, 예를 들면 MBC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뭐 그 대학교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기간이 되게 좀 길어진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부득불 이렇게 긴급 공도 냈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평구가 아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그 관광 인프라의 기본을 통해서 민간이 함께 공공기관과 함께 시작을 한 대표적 사례로서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기본 인프라와 재정 지원 그리고 주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다보스 포럼이 거기에 따르는 범정부적 참여를 통해서 세계적 포럼으로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준비가 사전적 내용을 통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서 투자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은평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게 기본정부로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좀 네, 말씀 주십시오. 저희 은평구는 지금 현재 그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혁신파크라든가 수색 역사 공개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문화관, 예술마을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같이 저는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미 다 끝났을 때 접목한다고 하면 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동시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은평은 지금 문화 위에는 저는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사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데 행정에서는 그러면은 청장님 답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획적 내용과 사전적 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뭐 2021년부터 뭐 준비 좀 해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국내 유일의 한문화 체험 특구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문화 체험 특구로 제가 중소기업청 장관상도 받았고요. 수도권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둘레길이 은평 진간사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문화 체험 특구뿐만 아니라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예술인마을, 증권박물관, 그 다음에 구파발에 있는 그 업무용 시설,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그 내년에는 보다 더 그 투입 대비 아마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그 모든 나라, 그 다음에 국내외 국외에 은평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신 내용만 갖고는 이미 은평구가 그동안 청장님께서 해오신 내용들이 있고 성과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준비하고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실질적 내용들이 은평 구민과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가 바로 나면 좋은데 또 언제 효과가 날지도 실질적으로 장담은 할 수는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은평구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내셔야 되는 거고 은평구의 의원으로서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보충 질문에 따르는 사전적 준비 내용들이나 있는 내용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예시를 제시드리면서 우리 국민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돼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의원으로서 우리 양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또 하셔야 되는 사항에서 사실 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만이 답변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내용으로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 은평구청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이나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철저히 준비된 사안들이 기본적 바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1차적 생리적 안정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 급급한 현실과 은평구가 처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항도 지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은평구청 또한 은평구 또한 지향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문제점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관사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진관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연속성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 다져온 내부적 힘에 의해서
행정에서의 지원을 통해 그 빛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 역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연속성을 키워갈 때,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경험을 축적할 때 그 힘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적 행사와 급급한 기획을 통한 예산적 지원, 이 예산적 지원이 은평 구민을 우선시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은평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예견되고 실행되고 할 때 이 예산들의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국제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은평 구민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오늘 답변 주신 내용들을 포괄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봉기 의원님, 김희겸 구청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계열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색 증산 신사이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질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이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EP에 관련돼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구청장님의 평가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 또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긍정적인 평가에 관련돼서 은평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국제 행사에 만들고 참여했던 경험이 지방 정부의 외교에 또 다른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문화 관광 사업의 콘텐츠 확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의 그 활동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그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국제 청년 포럼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것이 그냥 포럼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무대를 제공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평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평 선언문을 좀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언문에 관련돼서는? 물론이죠. 은평이란 말이 들어가게끔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여러 개 연계 기관이 있는데 은평이란 말을 은평 선언문이라는 것은 선언문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은평이란 말을 이미 이제 세계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은평 선언문은 은평에서 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장의 내용을 담아서 그것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평 선언문은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공통적으로 은평 선언문이 우리가 EP가 계속되는다는 선언문이라는 은평 선언문이라는 건 계속 될 겁니다. 1회, 2회, 3회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은평 선언문을 보면 변화를 위한 연결을 슬로건으로 해서 기후 위기, 디지털 윤리,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평화의 협력, 지구적 과제에 대해서 협업을 청년들끼리 논의하면서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9가지 글로벌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평 선언문을 보면 교육과 청년 참여, 기후 대응, 사회 혁신 이러한 내용으로 담아져 있는데, 이것이 그냥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선언문의 내용을 우리 26년의 계획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그 은평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청년 토론이라든가 토론 문화라든가 이런 걸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쉬운 점이 아까 은평의 청년들이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지금 청년들의 그 장학재단에서 그 3주짜리 프로그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은평의 토론 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청년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방향은 토론 문화를 더 만드는 방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도 이제 준비할 것들을 더 준비해가고 이게 이제 청년들의 세계적인 청년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의 청년들이 그거를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목소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실질적으로 은평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급급해서 이 은평선언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26년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청년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토론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토론하는 이 문화가 실질적으로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을 표현했다라면 우리 시민 교육과의 행사들이 그리고 사업들이 그러한 것으로 목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예산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그냥 이 행사를 치르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은평구에서는 지금 토론 문화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청년 그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이번에 토론 학생들 토론 문화를 만들었듯이 저희도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최근에 이제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이걸 끝내면서 요번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느낀 점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 그 해외는 제가 같이 그 해외 그 포럼들을 가지 못했죠. 제가 해외는 가지 못했지만 은평의 마지막에 토론에 한국 청년들과 또 한국에 유학가 온 청년들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를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가는 거 맞고요. 우리가 지금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도 시민교육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론 문화를 더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요? 어떤 계획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아니 지금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제 예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교육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 반영한 사업의 내용이 예산 안에서 전혀 이제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은 우리 사업이 이제 끝난 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도 어제 끝났고요. 저희가 이런 계획들은 토론 문화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같이 논의해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청년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 있고 또한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육 운동회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어떤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진간포럼이 2024년에 25년에 진행이 못 되면서 변화하는 과정에 구의회라든지 주민의 참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 너무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었는가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이 국제 청년 포럼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들을 진행할 때 구의회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청년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주민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청년 네트워크는 저희가 지금 10회째 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를 왜 키워가겠습니까? 이게 청년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더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청년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거고 지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의원님들도 청년 조례도 지금 그 신현일 의원님이 만드셨죠. 청년 조례도 만들고 우리는 청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무차별 대로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이걸 해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신가요? 아니 사실상 여기에 주제가 기후 대응이었는데 이거는 뭐 그 기후 대응이면 기후 대응이었는데 이번에도 무차별 대로라고 하는 예산이 사실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간신히 증액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이 것처럼 선언문이라고 저희 하는 은평구에서는요. 부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이 26년에 실질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청년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기후위기라든가 우리는 모아모아 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께 아까도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상은 더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예, 저는 은평 포럼이 이례적인 행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이것이 은평구가 문화 관광의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은평을 경험하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의 지역의 변화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 선언문이나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되고 정책과 주민의 삶에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은평 선언을 10월 말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면 사실 26년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고 뭔가 구체적인 형태의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거버넌스라는 형태나 TF 형식으로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행정감사나 뭐 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논의 테이블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MBC나 유엔 사회개발연구원들이랑 협약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조직위를 지금 구성하겠다라고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제안을 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뭐 만약이란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한 해 우리가 1회를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회를 하면서 그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건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포럼을 치러내면서 이 EV라는 선언문을 은평 선언문을 만드는 과정까지 해내면서 굉장히 저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은평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확실하게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지만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은평형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에 관련돼서 분명히 확인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아까 이제 마무리를 좀 발언을 한다면은 이 국제 포럼에 대해서 처음엔 많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 포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진간 포럼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것을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돼서 회의적이었는데 막상 3일간 진행을 해보면서 은평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연계하면 그게 우연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시기적인 우연도 우리가 또 힘이라면 힘이라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을 지원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청년연 8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청년들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 사업 안에서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처럼 은평 선언문이 우리 은평을 변화하는데 디딤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만약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면 이것이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을 우리 사업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구청장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마지막으로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해외에 유학 보낸 청년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아지고 청년 센터가 지금 10주년이 되면서 이 청년들이 많은 뭐라고 할까요? 재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이런 곳에 같이 논의하면서 또 할 수 있게끔 만들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청년이 저는 조금 더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토론 문화라든가 공감 학교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토론 문화도 많이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정말 토론 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EV는 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겨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